자, 오늘 수업 해볼게요. 벡터의 내적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내용은요. 내분. 정확하게는 벡터의 내분이겠죠. 그죠?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벡터 A를 표시를 할 거고 벡터 B라고도 표시를 하죠. 자, 이렇게 이 A, B를 이었을 때 말이에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 점을 내가 X라고 하죠. 나는 이 벡터를 X라고 표시를 하고 이 벡터 X를 벡터 A와 벡터 B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쌤 생각은 그래. 어떻게 증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벡터 보이시죠? 되네. 그리고 이 벡터도 보이시니? 이 벡터도 되니? 얘를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을 했으니까 말이야.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벡터 X는요. 벡터 B에다가 더하기 벡터 BX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바로 끝나버리잖아. 왜? 이 벡터 OB하고 시종점 일치시켜버리면 BX가 되겠죠. 얘는 벡터 OB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벡터 OX가 될 거니까 이제 벡터 BX만 잘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벡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BX라고 한 거는 벡터 BA의 실수배다가지 이만큼 축소가 당한 거다. 맞지? 자, 얘는 벡터 BA에다가 몇 배를 할 거냐? 이거분의 이만큼 썼다. 그지? 얘는 M 플러스 N분의 M만큼 같다라고 하면 될까? 내가 만약에 얘가 1대1에 됐니? 그럼 3분의 1만큼 간 거지. 이해가니? 얘가 M 플러스 N분의 필요한 거 M만큼 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볼 거고 벡터 BA는 우리 이거 벡터의 차로 쪼갤 수 있었는데 벡터 OA에다가 빼기 벡터 OB라고 하더라. 시점 일치가 되고 1번, 2번으로 읽더라. 그지? 자, 그래서 얘를 벡터 A 빼기 벡터 B에다가 M 플러스 N N이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만들면 됩니다. 벡터 B는요 더하기 M 플러스 N N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 M 플러스 N M 벡터 B라고 하죠. 됐니? 그 앞에 여기 1이 있으니까 이 1을 M 플러스 N에 M 플러스 N이라고 걸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같은 벡터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됐니? 같은 벡터끼리를 계산을 해줄 거야. 그러면 M 플러스 N이 되고 되니? 얘랑 계산하면 M 벡터 B가 나오겠죠? M 벡터 B. 그 얘는 뭐가 되니? N 벡터 A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단 말이야. 1년 방법은 우리가 옛날에 좌표를 내분했을 때랑 똑같은데 얘하고 얘를 일치시킨 다음에 순서대로 읽을 거야. 벡터 A와 벡터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할 겁니다. 됐니? 다시 벡터 A와 벡터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읽을 거예요. 됐니?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적을 수가 있더라. 그죠? 자, 이렇게 벡터 A가 있고 이렇게 벡터 B가 있는데 이 벡터 A, B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를 M 대 N으로 3 대 2로 내분한 이 벡터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벡터 X는 3 더하기 2 벡터 A, 벡터 B라고 쓰면 끝이다. 됐니? 별거 없죠, 여러분? 얘가 벡터의 내분이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증명하시고 외분을 볼 겁니다. 자, 얘가 벡터 A야. OA라고 하죠. 얘를 B라고 하죠. 벡터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한 이 점이 필요해. 얘를 X라고 할 거야. 얘를 벡터 X라고 하면 되겠죠.
자, 벡터 x도 벡터 ab를 이용해서 작도를 해 볼 건데, 자, 벡터 x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벡터 b에다가 벡터 bx만큼 위로 올라가면 된다, 그죠? 다시 벡터 b에다가 벡터 bx를 더하면 벡터 ox가 되겠죠. 따라서 벡터 ox는요, 벡터 ob에다가 더하기 벡터 bx를 해줄 거다. 그 이제 나 벡터 bx를, 됐네? 벡터 bx를 벡터 a와 벡터 b로 표시를 하면 끝나는데, 벡터 bx는요, 벡터 a, b를 얼만큼 먹어야 될까? 얘가 m이고 얘가 n이야. 그 이만큼 얼마일까? m 빼기 n이겠지. 됐니? 자, 그래서 나는 벡터 bx를 만들 생각이거든. 벡터 bx. 근데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올바랐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m 빼기 n을 걸어버리면, 됐니? 크기 1이라고 봅시다. 됐니? 크기 1이라고 보자고. 그 얘를 만약에 5라고 보고 3이라고 보고 2라고 보면, 이 벡터를 다시 5, 3, 2라고 본다면 얘를 3분의 1 비한 다음에 5 빼버리면 얘가 된다. 그죠? 됐니? 그리고 얘가 3대 2일 때 말이야. 5대 2로 외분한 점이 되는데, 이 벡터가 3, 이 벡터 1일 때 m-는 크기가 1이 되고 난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m만 하나 곱해줘버리면 끝나는 거 맞지? 다시 이만큼이 만약에 2고 3이고 이만큼이 2였다. 되니? 나는 A 벡터가 필요해. 되니? 이 벡터를 몇 배? 3분의 1배 하면 크기 1이 되겠지. 얘를 2배만큼 올려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되니? 그 벡터 AB도 벡터의 차 뺄셈으로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었다. 자, 따라서 얘는 벡터 B 빼기 벡터 A에다가 m 빼기 n에 n이라고 할 겁니다. 되니? 그럼 따라서 이제 이 벡터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얘를 좀 지울 거고 얘를 넘길 겁니다. 벡터 OX는요, 벡터 OB에다가 더하기 m 빼기 n, n 벡터 B에다가 빼기 m 마이너스 n에 n 벡터 A라고 잡아볼 거다. 되니? 자, 여기 1이다. 그지? 되니? 1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m 빼기 n에 m 빼기 n. 됐나요? m 대 n으로 내분을 했다. 그지? 얘를 나는 OX라고 할 거다. 자, 계산을 좀 해줄 생각이야. 얘랑 계산을 하면 m 빼기 n에 m 벡터 b가 되고, 내가 가로를 이렇게 쳐줄까? 이렇게 헷갈리니까. 되니?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n 날라가고 얘를 벡터 b라고 할 거고, 얘를 마이너스 m 빼기 n에 m 벡터 a라고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이 나오죠. m 빼기 n에 m 빼기 n 벡터 a 벡터 b. 여기도 행간편 박스를 하나 쳐주자. 자,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m 대 n으로 마이너스니까 왜 분이라고 읽어준다. 다시 벡터 a와 벡터 b를 m 대 n으로 외분했다라고 읽을 겁니다. 됐나요? 정리가 끝났죠? 자, 3번. 얘가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내분과 외분의 특이점을 볼 건데, 아까 벡터 x와 a와 벡터 b를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랑 외분했을 때를 볼 건데, 얘를 내분했을 때 m 더하기 n, m 더하기 n, 벡터 a, 벡터 b, 벡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되니? 외분도 마찬가지죠. m 빼기 n, m 빼기 b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특이점을 가집니까? 라고 할 건데, 나는 이렇게 적어보려고. m 플러스 n에 n 벡터 a 더하기 m 더하기 n에 m 벡터 b라고 한번 풀어 헤쳐볼 거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m 빼기 n에 마이너스 m 벡터 a 더하기 m 빼기 n m 벡터 b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지. 되니? 자,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랑 더하면 얼마니? 더하면 얼마야? 1 나오지. 더하면 1이야. 얘랑 더해도 1 나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게 좀 재밌게 변하는데 얘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내용이 아예 삭제돼 버렸거든.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어. 잘 봐. 재밌어. 자, 이 벡터를 벡터 A라고 하고요. 이 벡터를 벡터 B라고 해보자. 뭐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되니?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어때? 벡터 AB를 어떻게 하면 되니? 내분하면 되지. 다시 이 내부에 이러한 벡터를 내가 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했을 때 얘는 내분점이 되죠. 내분 벡터가 되죠. 뭐 m 대 n, 뭐 m 대 n, n 대 n 다 가능하죠. 모든 점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볼까요? 가능하니? 벡터 A와 벡터 B를 m 대 n으로 외분할 수 있죠. 마찬가지 해도 m 대 n으로 외분하면 되죠. 그래서 모든 점을 다 찍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는 외분이 되겠죠. 여기도 외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점들의 자취를 벡터 AB로 표현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더라. 자,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벡터 X를 내가 원하는 의미의 벡터 X를 말이야. 되니? 벡터 X를 내분과 외분을 통합해서 쓰는 방법인데 여기에 형광펜 박스를 진하게 하나 들고 갈 거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T 벡터 A 더하기 1 빼기 T 벡터 B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1 빼기 T가 되고 여기가 T가 돼도 뭐 상관없는 부분이다. 중요한 건 뭐다? 얘랑 더해서 얼마다? 1이야. 다시 얘랑 더해서 얼마? 1이라고. 되니?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식을 만들었을 때 되니? 얘가 T가 얼마가 된다니? 이 벡터. 딱 벡터 A를 잡고 싶어. 벡터 X가 벡터 A가 돼도 되잖아. T에다가 뭐 넣으면 되니? T에다가 0 넣으면 되나? 0. 1 넣으면 되나? 1? 1 넣으면 되겠지. 아, 여기 T가 1이라고 적어줄게요. T가 1. 벡터 B를 만들려면 얘가 T가 0이면 돼요. 이렇게. 그럼 벡터 A, 벡터 B를 만들 수 있죠. 이 식에다가 넣으면. 되니? 이 내분이라고 하는 거는 T가 0과 1 사이에 들어가면 내분이 된다. 그지? 이 내분에다가 이렇게 적을 거야. T가 0과 1이라고 적을 거야. 아, 내가 벡터 X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되니? 내분이 되려면 T가 0과 1 사이 가둬졌단 말이야. 되니? 이 사이를 T가 0과 1이라고 표시를 할 거다. 되니? 자,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되지? 이 벡터의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건 T가 1보다 커요. 되니? 이러한 벡터는 당연하게 T가 0보다 작겠죠. 아, 이런 식으로 내분 벡터, 외분 벡터를 표시하는 게 가능하더라. 되니? 재미있지 않나요?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3차원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 외워주셔야 된다. 중요한 게 뭐다?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되니? 그럼 모든 직선을 다 표시할 수 있게 되고 T가 1일 때 0일 때 이 사이에 있는 거는 내분 0보다 작고 1보다 크더라. 되니?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해둡니다. 자, 무조건 하나 문제를 외워 나갈 건데 필수 암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별을 3개를 걸 거다. 자, 정삼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얘를 중점을 하나 잡을 거고요. 얘를 3등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서 되니?
그리고 이 벡터를 벡터 A라고 하죠. 얘를 O라고 하고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하죠. 이 노란색 벡터를 벡터 A라 하고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벡터를 벡터 B라고 하죠. 자, 뭘 물어보냐면 이거 서술형 평가로 좀 잘 나오거든. 자,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벡터 보이시나요? 이걸 벡터 X로 할 거야. 문제는 이래요. 벡터 X를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어떻게를 문제를 풀 거냐면 이렇게 볼 거예요. 처음에 이러한 시각을 가져가 보자. 이 삼각형 보이지? 그러면 우리 이만큼을 2분의 1 벡터 A라고 하면 되겠죠. 됐니? 됐니? 그래서 내가 얘를 한번 그려보려고 이렇게 2분의 1 벡터 A와 벡터 B가 있는데 여기에 벡터 X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얘가 몇 대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단지 벡터 X 2분의 1 벡터 A야 벡터 B를 내분했다는 건 알겠는데 얘가 몇 대 몇으로 내분한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 벡터 X를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벡터 X를 T 2분의 1 벡터 A 더하기 1 빼기 T 벡터 B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이게 되는 거죠. 더해서 얼마다? 1이다. 더해서 1이다. 합이 1이다. 됐니? 됐나요? 그럼 벡터 X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난 T가 되게 궁금한 거지. 이 T를 어떻게 구하나. 자, 그럼 두 번째 시각을 이렇게 가져가 볼 건데 이 삼각형 보이시죠? 그 이만큼을 우리는 3분의 1 벡터 B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얘도 한번 그려보려고. 얘도 한번 그려보면 얘가 벡터 A가 되고 얘가 3분의 1 벡터 B가 되는데 이 벡터 X는 변하지 않아. 그대로야. 벡터 X야. 됐니? 얘도 벡터 A와 벡터 3분의 1 벡터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분한 건 알겠어. 자, 한번 인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얘들아, 얘 대 얘와 얘가 같을까? 같니? 전혀 다르죠. 눈으로 봤을 때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벡터 X를 이거 볼 거예요. 벡터 A와 3분의 1 벡터 B를 내분할 건데 T가 아니라 왜 같은 비율이 아니거든. 그래 얘를 S라고 적고 얘를 1 빼기 S라고 적어. 선생님 이거 잡아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하고 물어볼 건데 이제 이걸로 찾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벡터의 상동에 따라서 이 둘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아 계산하면. 그리고 이거랑 이만큼 계산하면 같아. 자, 한번 계산해 볼게. 2분의 1t가 S가 되고 1 빼기 t가 3분의 1 빼기 S가 돼. 미지수 2개, 조건 2개. 아, 풀 수 있구나. 그 t를 내가 2s라 해서 바로 풀어버릴 건데 얘는 1 빼기 2s에다가 3배를 하고 1 빼기 s라고 하죠. 그 얘는 3 빼기 6s 1 빼기 s 계산합니다. 넘어가네. 2, 5s. 아, s는 5분의 2였구나. t는 뭐가 되니? 5분의 4구나. 계산 틀리는지 한번만 확인해 볼게요. 2분의 1t가 s, 1 빼기 t가 3분의 1 빼기 s. 둘이 똑같더라. t가 2s더라.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만들었죠. 자, 이제 이 식을 벡터 x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따라서 되니? 벡터 x는 t가 얼마였다? 5분의 4. 물론 s에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5분의 4를 놓고 풀면 5분의 2 벡터 a 더하기 5분의 1 벡터 b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니? 아, 문제 풀었다. s에다가 5분의 1을 여기 집어넣어도 답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됐니? 아, 이러한 벡터였구나. 이게 답이야. 자, 문제 하나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외워도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필수 암기 문제라고 적어놨어. 이런 식으로 내분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 민서봐, 이해가니? 그러니까 여기 한 수를 더 떠볼까?
조금 더 딥하게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벡터 x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근질근질하지 않니? 3, 2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얘를 5분의 3이라고 하면 어때? 타당성 있지. 원래랑 같으니까. 그리고 얘를 3을 2 더하기 1이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되지. 벡터 a와 벡터 b를 1대 2로 내분할 수 있다. 물론 벡터 b와 벡터 a를 2대 1로 내분한 거랑 같습니다. 되니? 그 얘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되겠죠. 저 벡터 x라고 하는 저 식기는 원래 여기 벡터 a가 있었고 여기 벡터 b가 있었는데 벡터 a, b를 1대1로 내분했는데 1대1로 내분했단 말이야. 1대1로. 이 벡터가 지금 이 가로에 있는 벡터가 되고 이 벡터의 실수배 5분의 3만큼 먹은 거야. 얘를 5등분 해가지고 되니? 3만큼 내린 게 벡터 x였어.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어. 됐니? 그 중요한 걸 하나 알았지. 뭐가 중요했니? 얘가 1대 2더라는 거를 찾을 수 있었어. 됐니? 자, 여기까지도 정리하시고요. 지금 늦게 온 사람들 이게 뭔가 싶지? 조금만 참으세요. 네모 5번까지 하고 넘어갈 거야. 6번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이야. 근데 이게 내신에는 잘 나오는데 말이야. 수능에는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수능에서 용인해주고 있고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거든.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네모 5번으로 들어갈 거고 나는 얘를 시소 정리라고 해요. 되니? 시소 정리. 여기 선생님이 100kg야. 여기 민준이가 200kg야. 그럴 수도 있잖아. 되니? 이 시소의 가운데 얘를 움직여서 수평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니? 이렇게 맞춰서 얘가 몇 대 몇이면 돼? 1대면 수평을 맞출 수 있더라. 그치? 방చెప్ప지 마. 괜찮아. 200kg 좋은 거다. 됐니? 되기도 힘들다. 됐니? 이걸 시소 정리라고 해요. 얘가 2, 얘가 1일 때 2대1인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는 교과 바뀌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왜 그렇죠 선생님? 물리적 성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까 그 문제를 재소환할 건데 얘를 벡터 A라 하고 얘를 벡터 B라고 하고 2등분, 3등분해서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이어서 얘를 벡터 X라고 했다. 아까 문제는 똑같죠? 됐니? 아까 벡터 X가 답이 뭐였니? 5분의 3 벡터 A에다가 2 벡터 A였나? 2 벡터 A 더하기 5분의 1 벡터 B였나? 맞나요 여러분? 아까 방금 네모 4번의 정답 말이죠. 맞니? 맞아요. 자, 얘를 아까처럼 내분절 이용을 해야지 정석이고 아마 내신에서도 그 정도 난이도를 낼 거고 그 과정을 잘 서술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얘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거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있어. 여기 민준이가 있어. 여기 시소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대칭에 이룰 거야. 그럼 여기 무게 얼마 줘야 돼? 얘하고 얘가 수평이래. 고개를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야. 얘가 수평을 이루고 있대. 이걸 거리가 1대 2잖아. 여기에 무게 2를 달자. 2. 여기 무게에다가 1을 달 거야. 그러면 평행하지. 수평을 이룰 거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냥. 자, 여기는 중점이었어요. 되니? 1대 1이야. 그럼 여기 무게추가 얼마 오면 되니? 2 들어가지. 오, 그래요. 되니? 자, 얘를 연장선을 그을 거예요. 되니? 여기 시소의 삼각형이 여기 있다고 보자. 또 수평을 이룰 거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겠죠, 당연하게. 되니?
그 다음에 여기 무게를 이 둘이 더할 거예요. 더해서 여기 딱 걸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외워라. 그냥 그런 거다. 됐니? 됐니? 이 둘의 무게를 이 여기 가운데로 걸어버릴 거야. 됐니?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 교과 같기라고. 됐니? 그 여기 무게가 2고 여기 무게가 3이야. 이거 몇 대 몇이면 되니? 3대 2면 되지. 그럴싸하지 않니? 그래서 나는 이 벡터를 하나 크게 구한 다음에 얘를 실수배 5분의 3만큼 잡아가지고 얘를 만들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벡터 x를 1대2로 내분을 해가지고 말이야. 됐니? 벡터 A와 벡터 B를 1대1로 내분해가지고 이 긴 벡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됐니? 5분의 3만큼 축소시킬 거야. 그래서 얘를 5분의 3이라고 하면 어때? 답이야. 개이득이죠. 그래서 수능에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단발성 문제는 원래 안 내거든요. 생각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최근에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쓰였거든. 근데 만약 내신 문제가 좀 복잡하고 계속 내분하고 t 1 빼기 t로 정리를 한 게 원래 맞는데 그게 한 문제 여러 번 쓰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풀면 무게추 정리라고 해서 시소 정리가 되고 편리하다 이 말이죠.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수인아 이해가? 자, 네모 6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메인 게임입니다. 메인. 이까지는 에피타이저 같은 거였고. 자, 오늘 6번부터 할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모 6번. 드디어 합니다. 벡터의 내적이야. 저번 시간에 쌤 이야기했지. 이 내적이라고 하는 건 곱하기를 말해요. 곱하기. 자, 이 내적을 어떻게 곱하냐 이런 건데 얘를 벡터 A라고 하죠. OA라고 할까? 얘를 벡터 B라고 할까요? 됐니? 자, 내적은 어떻게 표기를 하냐 하면 벡터 OA 내적, 이 점인데 이 점은 있잖아요. 생략이 안 되는 점이야. 무시하고 넘어간 데는 꼭 점을 꼭 찍어줘야 돼. 또 점을 이렇게 찍지 마. 알겠지? 안 보이거든? 동그라미를 좀 진하게 그려주세요. 벡터 OB라고 적으면 되고 뭐 이렇게도 적어도 돼요. 벡터 A, 벡터 B 같은 이야기가 돼요. 자, 어때? 하하수 두 개를 더하는 것도 특이했는데 빼는 것도 특이했고 곱하는 거는 더 특이하겠지. 약속을 한 겁니다. 수학자들이. 이 벡터를 어떻게 우리는 곱할 수 있냐. 자, 일단 우리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벡터 A하고 벡터 B를 더했을 때에는 벡터가 나오죠. 왜? 벡터 값이 나온단 말이야. 크기가 있는 유형승분이 된다 이런 말이고 얘를 빼기를 해도 마찬가지 벡터가 되는데 이 벡터끼리 곱하면 결과는 있잖아요. 되니? 이 결과는 벡터가 아니야. 크기만 남아요. 벡터를 곱하면 크기가 돼버려. 그 얘를 어떻게 곱할 거냐라고 한 거는 약속에 의해서 가는 건데 우리 전에 기억나지? 벡터 OB의 크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니? 벡터 OB의 크기는 절대값을 썼다 그지? 됐니? 이 하할표의 길이 벡터 OA 혹은 벡터 A의 크기라고 하면 되죠. 길이만 봤을 때. 이 벡터를 어떻게 곱하냐 하면 이 점 보이시죠? 그리고 C점을 일치시킵니다. C점을 일치시킨다. 스텝 1. 스텝 2. 이 점이나 이 점 상관없어요.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그어요. 얘를 H라고 합시다. 이 벡터 A와 벡터 B를 곱한다는 말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A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었다 그제? 그때는 이거 곱하기 이게 벡터의 곱셈이고 내적이라고 해요. 다시 이 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궈요. 이 길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길이 보이시죠?
오케이? 이 길이 두 개를 곱하면 벡터의 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얘가 세타라고 하는 끼인각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스텝 3가 이렇게 돼요. 이 벡터 두 개를 더하면 벡터 B 코사인 세타. 왜? 이 길이는 딴딴 직각. 보이시죠? 여기 술로 할 때 코사인 곱하면 되잖아. 얘가 벡터 B의 크기였다면 이만큼은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거는 거죠. 됐니? 그리고 이만큼 벡터 A더라, 그제? 곱하기 벡터 A를 이렇게 앞에 좀 적으면 되구나. 벡터 A 이렇게 됩니다. 얘가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이까지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싹 다 외우는 거. 선생님, 얘는 안 됩니까? 여기가 벡터 B, 여기를 벡터 A라고 할 거야. 얘를 끼인각이라고 하죠. 선생님, 수선의 발을 항상 이렇게 내놓아야 됩니까? 는 아닙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얘를 H'이라고 할까요? 얘를 직각이라고 할까? 직각. 되니? 그럼 이제 벡터의 내적을 했다. 벡터 A랑 벡터 B를 곱하면 되니? 결과적으로 이거 곱하기 이거지. 되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벡터 A의 크기라고 했는데 이만큼 길이를 말이야. 얘를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쳐버리면 이만큼이 벡터 A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벡터 B가 되겠고. 됐니? 그래서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하면 식은 같음.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리고 별표 하나 쓰고 되게 잘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벡터 A 닷 벡터 B를 외우셔야 돼요.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됐니? 얘들아, 이런 건 없다. 제발 나랑 싸우지 말자. 이런 건 없다. 쓰지 마. 절대값 곱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값 아니잖아. 크기잖아. 됐니? 쓰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러한 공식도 꽤 잘 나오는 편.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절대값 벡터 A, 닷 벡터 B. 다시라고 읽을게요. 됐니? 이런 것도 외워줄만 하다. 자, 필기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분의 벡터 A 닷 벡터 B를 하면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알겠는데 얘는 뭐 구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먼저 외우고 넘어갈 거야. 자, 예시 문제를 한번 보여줄 건데 왜? 생소한 개념이거든. 생소한 개념이란 말이야. 재현아 오늘 왜 늦었어? 응? 그건 짜야지. EX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4. 얘가 뭐 45도라고 할까요? 되네? 자, 벡터 OA 닷 벡터 OB는 어떻게 될까요? 벡터 OA 크기, 벡터 OB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되네? 자, OA가 얼마다? 5, 4. 근데 얘가 45도였어. 2분의 루트 2. 10루트 2. 오, 답이다.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이불로 쉽게 주고 있으니까 빨리 친해지라고. EX 4 6 A B O 벡터 OA하고 벡터 OB를 내적을 했는데 13이 나왔어. 됐니? 됐어? 세타하고 물어봤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됐니? 그래서 원래 벡터 OA 크기에다가 벡터 OB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13이었는데 얘가 6, 얘가 4였다. 됐니? 답은 뭐다? 24분의 13. 됐나요? 끝. 네모 7번 할 겁니다. 맞나요? 네모 7번? 위치 벡터의 내적. 자,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는 좌표로 표현이 되고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를 이야기하더라. x1, y1, x2, y2. 됐나요? 자, 궁금한 게 이겁니다. 벡터 A, OA, 답 벡터 OB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하는 건데 좀 재미있거든.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특이점이 좀 자주 나오는데 일단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면 x1, x2, y1, y2를 하면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 안 신기하니?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으르르르 그어가지고 됐니?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뭐다? 얘가 나오는데 물론 증명을 할 건데 일단 얘부터 한번 외워보자. 되니? 신기하잖아. 안 신기하니? 나만 신기한 거? 얘가 만약에 5,1이래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3,1에 여기 이 내적하고 이 벡터 이 벡터가 있는데 여기 수선의 발을 그어가지고 되니? 얘랑 곱하면 x끼리 곱해가지고 15 y끼리 곱해가지고 2를 더해주면 끝이야. 안 신기하니? 얘랑 그치 신기한 리액션을 빨리 해달라고. 자, 얘랑 곱하면 어때? 17이 된다고. 얘들아 신기하지? 유리 안 신기하니? 너무 수학이 싫구나. 다시 여기 수선의 발 그어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 둘을 내적을 하면요 이가 된대. 되니? 그래서 얘를 증명할 생각입니다. 증명 과정에 별을 다 맞힐 거야. 되니? 자, 벡터 OA 닷 벡터 OB라고 하는 거는 벡터 OA 벡터 OB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걸 거임. 세타를 걸 거임. 되니? 자, 그래서 저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줄 건데 내가 A, x1, y1 여기를 x2, y2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고. 얘를 벡터 OA, 얘를 벡터 OB 길이를 이렇게 그리고 얘를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코사인 제곱법 기억나시나요?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이었어. 맞지? 이해가? 근데 얘는 사실 길이지. 얘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이 길이를 별이라고 합시다. 별. 얘를 2
벡터 OA의 크기, 벡터 OB의 크기. 얘가 A, B 역할을 하게 되겠죠. 마음에 드니? 그 얘는 벡터 OA의 크기 제곱에다가 벡터 OB에다가 크기 제곱을 한 다음에 대변이 별입니다. 되니? 빼기 별 제곱이라고 할 생각이야. 되니? 됐나요? 자, 벡터 OA 크기라고 하는 거는 0,0과 x1, y1의 거리이기 때문에 벡터 OA의 크기는요.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 거 님들 아시고 있고요. 벡터 OB 크기도 루트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이라고 읽으면 되죠. 한 수를 더 떠서 별이라고 하는 거는 되니? 이 두 점에 대한 거리였어요. 거리입니다. 거리. 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얘는 루트 x2 빼기 x1 제곱에다가 y2 빼기 y1 제곱이라고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얘를 위로 조금 올리죠. 코사인 세타는요. 이 벡터 A 크기 OA OB 벡터의 크기에다가 됐니?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고 얘를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고 별을 제곱을 해도 루트가 날아갑니다. 됐니? 다 적어버릴 거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 에다가 빼기 안 잘리고 있구나. 자, 얘를 제곱을 하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빼기 2 x1 x2에다가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 빼기 2 y1 y2라고 적어줄 수가 있죠. 됐니? 보이시니 날아가는 거. 됐니?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 OA OB에다가 2x1 x2 더하기 2y1 y2가 되고 됐니? 이 길이는 날아간다. 됐니? 이 코사인 세타를 여기에 집어넣을 생각이야. 됐니? 그러면 벡터 OA 크기, 벡터 OB 크기에다가 벡터 OA 크기, 벡터 OB 크기에다가 x1, x2, y1, y2가 되면서 됐니? 샥 나는 됐니? 아, 그래서 벡터 OA하고 OB를 내적을 하면 x1, x2, y1, y2가 된다. OA, OB 벡터를 내적하면 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그래서 셈을 얘를 신기방기 공식이라고 하고 됐니? 솔직히 증명 못해도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됐니? 어차피 내신 칠 거잖아요. 내가 니들이 수능을 대비한다고 하면 무조건 외우라고 하거든. 증명 과정을. 내신을 준비할 때는 저 정도만 외워주셔도 돼요. 근데 그냥 외우면 재미없잖아. 여기까지 보자고. 됐나요? 지웁니다. 생각보다 오늘 내용이 좀 두껍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오늘 업로드 1시쯤에 할 거예요. 1시, 2시? 오늘 퇴근하고 바로 쌤이 이거 렌더링 해가 만들 건데 앞에 날린 사람들은 다시 보세요. 이들 동영상 한번 촬영하면 원본 파일이 이게 몇 기가인지 알아? 1시간 반짜리 수업하면? 저거 4K보다 좀 낫거든, 해상도가? 몇 기가쯤 될까? 한 40기가 돼요. 그 40기가를 줄이는 걸 뭐라고 하냐? 렌더링이라 하거든. 그걸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좋고 그래픽 카드가 좋아지면 이 렌더링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되게 좋은 컴퓨터로 렌더링 돌리면 한 30분. 선생님 컴은 게 보통 컴이라서 1시간 정도 걸려요. 편집하는 것보다 렌더링 돌릴 때가 더 오래 걸려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튜브를 하나 개인 채널을 개설할 거거든. 다음 달에. 5만 걸 다 올릴 생각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도 올릴 거고요. 누구 사람 패는 것도 올릴 거고요. 먹는 것도 올릴 거고요. 왜? 일단 기본 구독자가 10명은 되겠네. 왜? 또 하나 더 목표가 있는데 이 유튜브를 전부 다 영어로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영어 공부도 같이 하려고요. 오늘부터 이제 학기인데 쌤이 이제 오늘부터 시간표가 좀 많이 정리가 돼서 주말에 시간표를 다 몰아버렸거든. 주말에 수업을 14시간을 해요. 많은 일요일은 15시간 반인가? 수학 노비랑 비스무리한데 대신 주중에 시간이 많이 비어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쌤도 영어 학원을 다닐 생각이에요. 되게 무섭겠죠. 누가 봐도 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자, 네모 몇 번이니? 8번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 맞지? 자, 벡터의 내적.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니? 자, 벡터 A. 민준아, 여기 봐. 자면 안 돼. 너 안 보이지, 지금? 시커먼 것만 보이는 거 아이가? 저 안경도 안 끼고 오고. 벡터 A, 닷 벡터 B라고 하면 벡터 A, 벡터 B,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는 아까 봤죠? 됐니? 최대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차피 얘는 고정이잖아. 변한다고 해봤자 얘가 변하겠지.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얼마니? 1이지. 최소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겠지. 그리고 at. 세타가 몇 도일 때야? 0도일 때. 마음에 드시나요? at. 세타가 몇 도일 때야? 180도일 때. 됐니? 파이라고 하고 호도법으로 보면 0이라고도 볼 수 있다. 됐니? 됐나요? 여기까지? 마음에 든?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 A, 벡터 B의 최대값은, 벡터 A, 벡터 B의 최대값은 얘가 되고, 됐니?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벡터 A, 벡터 B가 되겠죠. 됐니? 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곱해지잖아. 얘가 1일 때가 제일 크고 이때가 제일 작겠지. 그 이제 0일 때는 어때? 방향이 어때? 방향이 같아요. 같은 방향을 가져요. 얘는 어때? 역벡터겠지.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그리고 CF가 더 중요한데 CF를 좀 크게 잡아드릴게요. 자, CF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볼 건데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했는데 0이 될 때가 있어요. 0이 될 때. 0이 될 때. 그때는 어때? 얘도 사실 벡터 A 크기에다가 벡터 B 크기에다가 코사인 뭐 한다? 세타 하잖아. 됐니? 이 세타가 0일 때 우리는 내적의 결과가 0이라고 하죠. 그럼 세타가 몇 도가 돼야 돼? 90도 또는 270도가 될 건데 이 세타가 90도 또는 270도로 한 거는 얘가 벡터 A가 되고 얘가 벡터 B가 돼서 얘가 직교하면 수직을 이루어버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0이 된다. 됐니? 직교하는 두 벡터의 내적값은 0이다. 사람 얼굴을 그릴 거고요. 이게 올 정도로는 외워야 돼요. 직교하는 두 벡터의 내적값은, 내적의 결과는 0이다 라고 입에 술술술 나와주셔야 돼요.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270도로 갈 건데. 됐니? 그래서 만약에 이 벡터랑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 진 시점이 일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난 얘를 이렇게 평이동시키면
벡터의 상동에 따라서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됐나요? 그래,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을 하면 얼마가 된다? 0이겠지 뭐. 됐니? 얘가 평면이야. 여기에 수선의 발을 하나 그을 거야. 이 평면을 수직으로 내려 꽂는 벡터를 하나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벡터 하나와 이 벡터를 이야기를 하면 어때? 내적하면 얼마니? 제로지. 수직이잖아. 이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니? 제로지. 이 벡터를 내적해도 어떻게 돼? 제로지. 이 벡터를 내적해도 어떻게 돼? 제로지. 그 이 벡터와 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를 내적하면 제로가 된다. 됐니? 다시. 이 벡터가 이 평면 알파라고 하는 데에서 수직한다면 됐니? 이렇게 책상에다가 선생님이 뚫어버리겠대. 직각으로.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하고 내적을 해도 0 나온다. 왜?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랑 이 뚫고 지나가는 이 벡터는 무조건 90도를 이룰 거기 때문에 벡터 값은 0이다. 결과는 0 나온다는 말이야. 됐니? 끝이야. 근데 웃긴 결과 아닌가? 선생님 유튜브 할 때 채널 만들지도 않았거든. 내가 니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놔야지 내가 움직일 거거든. 이런 거잖아.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난 니들한테 이미 말을 던졌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뭐든지 하겠죠. 그죠? 자료도 만들고 영어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걸 입에 잘 못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살아봤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첫 발을 내딛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럴 때 쌤이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할 거임, 나 이거 될 거임, 이거 살 거임. 그대로 이루는 재미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좀 니들이 뭔가 공부하기 싫잖아 이런 거잖아. 나 수학 2등급 받을 거야. 그럼 뭐든지 해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이번에 미적분 1등급이 전교 1, 2, 3등인데 들 거야 라고 하면 160명 중에 3명 안에 든다고 보면 그렇다고 157명을 죽일 순 없잖아. 매일 한 명씩 죽일 순 없는데 한번 말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안 지켜지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약간 구라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 9번입니다. 9번은 클리프 행어라고 해서 나만 이렇게 불러요. 학교에서 뭔지 모름. 되니? 클리프는 뭐니? 벼랑이죠, 벼랑. 행어는 어때? 벼랑에 걸린 사람 말하고. 니들을 보는 느낌이죠. 고3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 되니? 쌤이 고3을 보는 이미지.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여기 직각을 두죠. 되니?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벡터 A라 하겠습니다. 됐니? 자, 얘를 벡터 B1, 얘를 벡터 B2, 얘를 벡터 B3, 혹은 이 변항에 위치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을 내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과적으로 수선의 발을 그을 거지. 됐니? 얘를 수선의 발을 그으면 얘 곱하기 얘야. 이 벡터랑 내적을 하면 얘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 곱하기 얘야. 됐니? 그래 회는 다 같은 벡터가 나오죠. 벡터 A, 벡터 A. 됐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멋이 없잖아. 그래 해를 벡터 A의 크기 제곱이라고 불러. 됐나요? 그 여기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이러한 벡터들하고 이 밑에 이 벡터하고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같은 점을 만난다면 됐니? 똑같다. 항상
항상 같다. 됐어? 자, 네모 10번.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내적의 연산 법칙을 볼 건데, 여기 별을 하나 톡 걸어버릴 겁니다. 자, 1번. 벡터 A 닷 벡터 B는 벡터 B 닷 벡터 A랑 같습니다. 아까 된다고 했죠. 왜? 수선의 발을 그어서 얘 곱하기 얘랑 수선의 발을 그어서 얘 곱하기 얘랑 같더라는 거죠. 됐나요? 두 번째, 그래서 얘는 교환이 된다. 교환이 오케이. 2번. 벡터 A, 벡터 B, 이건 내적입니다. 더하기 벡터 C는 벡터 A 닷 벡터 B 더하기 벡터 A 닷 벡터 C. 분배 법칙도 됩니다. 분배도 오케이야.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벡터 A라고 하죠. 그러니까 쉬운 예시를 들 거다. 얘를 벡터 B라고 하고 얘를 벡터 C라고 하자. 되니? 같은 점에 만나기로 해요. 되니? 편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 얘랑 얘랑 내적을 하면 뭐가 되니? 이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니? 벡터 A랑 똑같다, 그죠? 그래서 얘를 벡터하면 벡터 A의 크기 제곱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같은 벡터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이 벡터를 더하면 이 벡터가 되니까 벡터 A랑 내적을 하면 끼인각이 얼마니? 이 벡터랑 내적할 거야. 끼인각 제로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벡터 A의 크기 제곱하고 벡터 A에다가 코사인 0이 생략된 거겠죠. 왜? 같은 방향의 벡터일 때는 그냥 1로 처리하기로 했지. 그래서 나 이렇게 적을 거야. 되니? 그 다음 A 볼래? 되니? 수선의 발을 그을 거예요. 되니? 결과적으로 얘 곱하기 얘가 돼요. 됐니? 됐나요? 헷갈리니까 얘를 BA라고 할까요? 됐니? 여기까지의 감. 자, 이 벡터랑 내적을 할 건데 이런 젠장을 뭐 이상하다 그제? 내적을 할 때는 항상 뭐다? 시점이 일치돼야 돼요. 다시 내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점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시점이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얘를 벡터 C라고 해서 수선의 발을 그으면 이 길이랑 어차피 이 길이랑 같을 거잖아. 그래서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되는데 되니? 한번 얘를 C라고 해볼까요? 그 얘를 곱하면 뭐가 되니? A, B가 되고 A 곱하기 B가 되고 얘를 곱하면 A 곱하기 C가 되는데 얘를 더하면 A로 묶어주면 B 더하기 C가 돼서 얘는 A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거야. 즉 A라고 하는 거는 벡터 A의 크기를 말하고 있었거든. 됐니? 그래서 얘를 알아야 돼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벡터가 내적을 우린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분배되나? 교환되나? 이걸 다 알아야 돼요. 하나씩 된다는 말이야. 됐나요? 자, 지우고 저기 동그라미 3번으로 갈 거야. 벡터 A랑 곱하면 끼인각이 얼마다? 끼인각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얘는 벡터 A의 제곱이라고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너무너무 당연한 말. 두 번째. 네 번째구나. 네 번째.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벡터 A 더하기 닷 벡터 B를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분배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한번 분배, 이렇게 한번 분배. 됐니? 그러면 벡터 A 닷 벡터 A 더하기 벡터 A 교환 가능 벡터 B. 이렇게 계산하면 벡터 A 닷 벡터 B 더하기 벡터 B 닷 벡터 B. 됐니? 이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이거에 따라서 벡터 A의 크기 제곱이라고 할 거고 얘를 벡터 B의 크기 제곱이라 할 거고 됐니? 얘는 그대로 적어야 돼요. 이 벡터 A 닷 벡터 B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제곱이라고 해요. 됐니?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제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5번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내적 벡터 A 빼기 벡터 B.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교환법칙 분배 부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연산처럼 곱하시면 돼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벡터 A 제곱에다가 더하기 벡터 A 닷 벡터 B에다가 처음이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빼기 벡터 A 닷 벡터 B에다가 빼기 벡터 B의 크기 제곱이 되겠죠. 됐니? 샥샥 날아갑니다. 됐니? 자, 그래서 얘는 벡터 A의 제곱 빼기 벡터 B의 크기 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니? 자, 6번. 이런 것도 쓰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됐니? 벡터 A의 크기 제곱에다가 벡터 B의 크기 제곱에다가 2 벡터 A 닷 벡터 B라고 쓰면 되고 되니? 자, 7번입니다. 컬러를 입힐 거야. 한 번 더 볼 건데 아까 벡터 A를 x1, y1 벡터 B를 x2, y2 됐니? 벡터 A 닷 벡터 B가 뭐가 된다? 신기방기더라. 신기방기더라. 됐니? 신기방기더라. 신기 뒤집니다. 이겁니다. 이거 옆으로 가면 안 돼.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야 돼. x1, x2에다가 더하기 y1, y2를 겁니다. 아까 했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얘를 벡터 A, 벡터 B의 곱에다가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됐니? x1, x2, y1, y2가 되죠. 됐니? 됐어.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벡터 A, 벡터 B 아까도 봤어요. 벡터 A 닷 벡터 B가 되는데 됐니? 얘가 위치 벡터로 표현된다면 얘를 x1, x2, y1, y2라고 적어도 됨. 됐나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뭐 할래? 4 할까? 무슨 돌아갈까? 됐니? 자, 세타 잡아요. 세타 찾아봐래. 코사인 세타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크기 얼마니? 길이 얼마예요? 루트 26. 이거 얼마예요? 루트 17. 됩니까? 신기 5 방기. 끝이야. 재밌지? 야, 오늘 학원 오기 전까지 몰랐잖아. 이제 알게 된 거죠. 됐니? 이렇게 치고 넘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감?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줄 건데
물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니까 혹시나 해서 팁. 벡터의 연산을 할 때가 꽤 많은데 연산에서 막히는 지점이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벡터 A 벡터 A, 벡터 B가 있는데 뭐 뭐씩이 나왔대. 됐니?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 근데 이걸 우리가 처음 공부하면 이걸 잘 못 쓴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많이를 하냐면 얘를 제곱을 되게 많이 해요. 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제곱을 해서 됐니? 벡터 A 크기 제곱에다가 벡터 B 크기 제곱에다가 이 벡터 A 닷 벡터 B 이런 테크닉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오케이? 만약에 벡터 X가 뭐 2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였다. 됐니? 그리고 벡터 A 크기가 1, 벡터 B 크기가 뭐 3, 벡터 A와 벡터 B가 끼인 각이 뭐 30도라고 해보죠. 예를 들면. 됐니? 자, 이때 어떤 짓을 많이 하냐면 그 얘를 제곱을 하시는 거예요. 벡터 X의 제곱은요. 벡터 X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벡터 X 닷 벡터 X는 벡터 X의 제곱이니까요. 됐니? 얘를 제곱하면 4 벡터 A의 크기 제곱에다가 9 벡터 B의 크기 제곱에다가 플러스 12 벡터 A 닷 벡터 B를 하죠. 됐니? 그래서 우리는 벡터 X를 구할 수가 있죠. 크기를. 물론 문제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다. 말을 안 했는데. 됐니?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고. 이거 얼마다? 4. 이거 얼마? 99, 81. 됐니? 이거 뭐다? 벡터 A, 벡터 B, 코사인 30도. 됐니? 60도로 할게요. 안에 떠서.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자, 얘가 1, 여기가 3, 여기가 2분의 1. 됐니? 그래서 계산을 하면 벡터 X의 크기 제곱은요. 4, 81 더하기 12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이거? 2분의 3. 됐니?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B레벨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벡터 X의 크기 제곱을 85 더하기 18이라고 해서 103이라고 하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벡터 X의 크기는 얼마다? 루트 103. 이렇게 푸는 게 일반 연산이에요. 되게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는 어때? 크기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크기 구하기가 힘들다고. 왜? 이렇단 말이지. 근데 검증하려고 내가 이 문제를 냈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를 넣었는지 검증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벡터 B가 3이었대. 벡터 B 끼인각이 60도였대. 벡터 A 이 크기가 얼마? 1. 이 크기가 3이었어. 됐니? 얘를 몇 배만큼 더 간다? 몇 배만큼 더 가니? A를 2배. 어우, 소문자인데요. A만 2가 되겠지, 이렇게. 얘는 60도예요. 됐니? 벡터 B를 몇 배 한다? 몇 배 한다? 3배. 이거 얼마 되니? 9. 됐니? 이 벡터를 2개 더하면 어떻게 돼? 평행사변형법. 공부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벡터가 2 벡터 A, 3 벡터 B가 되는 거죠. 이해가? 지금 내가 이걸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난 이놈의 크기가 필요해. 얘가 벡터 X의 크기니까. 됐니? 이거 몇 도다? 얘가 움직였는데 그럼 얘가 얼마 되니? 얼마 돼요 얘가? 2가 되나요?
됐니? 이거 몇 도니? 120도가 되겠죠. 됐니? 그 내가 얘를 x라고 본다면 됐니? 코사인 제법칙으로 x를 뽑아낼 수 있죠. x제곱은 4, 81, 마이너스 2, 9 코사인 120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됐니? 80, 58 어때요? 재미있지 않나요? 됐니? 이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다는 거야. 이거 풀면 안 돼. 뭐 안 줘 이렇게 풀게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런 류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놓을 때가 있어요. 뭐 크기를 물어보거나 하겠죠. 헷갈립니다. 내적이 안 풀려요. 연산이 복잡해요. 뭘 한다? 제곱을 해라고 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내신 대비용 벡터 분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이 시간은 다시 기획 미적분 A반 수업을 이어나갈 거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돼요. 계속 다음에 해야지 수인아 다음에 프린트를 풀어야지 하다 보면 시험 치기 바로 3일 전에 하지 말고요. 지금 다 이제 다 받았잖아. 교과서 미리 내적까지 다 풀어두세요. 나중에 절대평가도 왜 문제가 되냐면 상대평가 시험을 투자해야 될 시간에 절대평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등신이거든요. 딱 A 정도는 올 거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교과서를 완벽하게 풀고 대단한 중단한 문제를 다 풀어놨다. 그 정도만 해도 A를 간단하게 떠올 건데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해버리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업로드는 한 1시 정도에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